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계절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러내고 뽐낼수록 떨어지는 것, 숨기고 감출수록 드러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교양입니다. 교양. 자, 교양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이것이 교양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이 정도로 해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자, 교양하니까 떠오르는 영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시겠습니까? 2006년에 개봉한 타짜 정마담 김혜수의 명대사죠. 한국 사회의 그 학력이 가진 그 권위, 이걸 풍자한 대사다라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관객들은 이 한마디 때문에 참 교양 없는 정마담이라는 이미지를 각인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자, 오늘은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지식 그리고 교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 러블리입니다. You know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You know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다 젖어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디비데비를 매일 봐도 좀 같이 비기비기니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같이 월월월 송이가 나를 삼킬걸 알면서 나에게 뛰어들었어 점점점점점 So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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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You know 아끼는 옷에 커피를 쏟아도 You know 내가 준 목걸이를 잃어버려도 한 번 더 같은 걸 사준 걸 다시 또 잃어도 좋아 I don't care I just care about you 여기 어때 How you like that 깊어지고 될게 빈 털털이 주빌라떼 박수가 채안 봐고 누가 베개를 say 비타민 U가 필요해 만들 어쩌세 도락해 작은 무늬 벌집 두 눈에 Honey help So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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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누구 사랑받고 그리 예쁘게 컸니 Mommy or your daddy or them both lovey things 너의 곁에 every day good morning good night 너 이름 부를 때 So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네, 노래 들었습니다. 러블리, 악동 뮤지션인데요. 노래가 갑자기 딱 끝나는데 끝난 게 맞겠죠? 이제 좋습니다. 자, 이 콘텐츠는요, 공동체
책너머 세상에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우리 세종시에 농협 세종교육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원장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성함이 진동희 부원장님이신데요. 가까운 세종교육원에서 전국의 농민조합원이나 임직원들을 위해서 금융교육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소문난 이야기꾼 진동희 부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라고 제가 이 뭐 고급스럽고 또 이 학문의 깊이 또 우리 뭐 시작할 때 진행자님께서 교양 말씀하셨는데 이런 훌륭한 방송에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부담도 많이 됩니다. 뭐 뵙기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농협 세종교육원에서 예. 우리 농축협 직원들 그리고요 우리 조합원님들 대상으로 금융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세종교육원이 네. 그 위치가 어디죠? 이제 세종 지역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여기 세종시에서 이제 왼쪽에 금강변 쭉 왼쪽으로 바라보고요. 네. 공주 쪽으로 가다 보면 불티교라고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다리 맞은편에 언덕백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만 그 교육원에서 바라볼 때 그 청벽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경치가 참 수려하죠. 네. 그 불티교의 혹시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불티교를 네. 이제 세종에 있는데 그 빨간 다리거든요. 그 지역까지 옛날에는 네. 서해안에서 소금배가 들어왔대요. 그 강을 따라서. 네. 그래서 따라서 와서 그 지역에서 소금을 팔면 불티나게 팔렸다. 그 이야기가 예. 그 다리에 써 있어요. 다리에 그렇습니까? 그 각인돼서 써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지역이 예. 오래 살던 그 할머님들 얘기가 네. 그 지역까지 와서 소금배에 팔고 그리고 그 근처에 네네. 뭐 사람 죽으면 내다 버리던 장소도 있었다. 뭐 그런 옛날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그런 지역입니다. 네. 하여튼 그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시 여러분들 위해서 통찰력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참고하는 책은요. 오늘의 교양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의 교양. 로랑 아베즈, 자멜 방아신, 필립 시에라 공저인데요. 프랑스인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은 오늘의 교양이라는 책을 참고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예. 또 뭐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금융이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 예. 네. 그럼 좀 어려워요. 금융. 예. 여러 가지 그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요? 네, 예. 방금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금융 예. 하면 사실은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 금융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을 조금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 조금 이해를 하려면 이 단어의 어원부터 역사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 금융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까지 한번 견해를 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그럼 금융이라는 그 단어의 뜻부터 한번 좀 정의를 내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금융 이게 이제 금전을 융통하다. 금전 융통 여기서 이제 앞글자들을 따온 단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보는 어린이 백과사전에는 예. 너무 순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네. 돈을 공급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뭐 이게 금융이 어떤 적십자가 하는 활동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이게 또 어른들이 보는 사전에는 또 냉정하게 써놨습니다. 예. 이자를 붙여서 돈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그 예. 이자를 꼭 써놨습니다. 음.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데 예. 거기에 일정한 대가인 이자가 붙었을 때 예. 사실 정확하게 금융이다라고 할 수 아, 있겠고요. 근데 얘기를 네. 듣다 보니까 저 아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데 네네. 아이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예,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돈 없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자기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왜 걱정해? 그냥 은행 가서 이렇게 빼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가 그냥 네. 그거 왜 걱정하냐? 가서 이렇게 뭐 카드 넣고 돈 빼오면 되던데. 네네. 그럼 빼오면 되잖아. 그래서 한참 웃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게 네. 금융에 대한 정의, 네.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는 것, 네. 아주 명쾌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단어가 딱 그렇게 들으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금융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거래.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이거든요. 이제 자금을 융통하고 빌려가고 뭐 되갚고. 그래서 이제 금융 거래를 통상 제가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언제부터 인간이 그런 금융 거래를 시작했느냐라고 예. 쭉 따라가 보니까 5,000년 전부터 이 금융 거래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왜 5,000년 전이냐?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인류가 이 지구상의 인류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부터 사실 있었을 걸로 추정은 되는데 문자로 남겨서 전해지는 게 5,000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사회 시간에 맨날 외우기만 하고 가본 적 없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문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때 이제 금융거래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최소 5,000년은 되었구나. 예.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뭐 지금처럼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하는 정도의 금융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뭐 이제 뭐 물건이든 뭐 가축이든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되갚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고 이제 이런 행위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예. 금융의 시작은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고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이제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이제 급격도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사람 간에 꼭 필요한 것 같은 이 금융이 실제 그 고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들 또 아주 뭐 지성이 풍부했던 걸로 생각되는 그 역사적 위인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저서에서 이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아주 나쁜 행위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돈을 빌려왔다 하더라도 이자나 원금조차도 갚을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냐. 획기적인 사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이 위대한 분들은 금융거래 행위를 이게 되게 이제 천하게 봤거나 또는 그걸 죄악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금융거래 역사가 인류 탄생과 거의 시작을 같이 했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터부시하고 또 죄악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의 흐름은 금융이 필요하긴 하나 좋은 건 아니다. 필요하고로 규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금융이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실제 금융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는 상당 시간 발전이 더디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는 인물이실 텐데 콜럼버스라고요. 콜럼버스요. 신대륙을 발견했던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갈 때 만약 금융이 없었다면 금융 거래가 없었다면 신대륙 발견은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대항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교역을 하고 식민지를 삼고 이런 뭐 탐험과 모험의 시대였는데 아니 뭐 탐험가나 모험가들이 뭐 각각 자기 돈으로 자비로 모든 걸 준비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기 인도 땅에 가서 내가 황금을 캐올 테니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의 금융의 그 모습 그대로인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배를 구하고 선원을 고용을 해서 금을 캐러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풍랑 만나고 뭐 이렇게 막 어려움에 처하고 뭐 원했던 인도 땅은 도착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돌아가지 못했던 건
투자 받았으니까 그분들에게 돈을 되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투자에 따른 수익까지. 그러니까 선원들이 죽어가도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신대륙에 도착을 하고 예. 그곳에서 이제 이 투자했던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투자라는 금융거래 행위가 없었다면 예. 콜럼버스가 무슨 수로 배를 마련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자비로 뭐 아유 한참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특히 다른 대륙을 발견하고 모험을 하고 탐험을 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것들과 교역을 하고 그래서 인류 문화 발달 또 역사 발달에 금융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금융의 역할이 고대부터 중세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예. 아까 콜럼버스가 이렇게 돈을 빌려서 배를 타고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냥 뭐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예. 아니 저 지금과 같은 뭐 항해 기술이나 배를 만드는 기술이 뭐 좋았던 것도 아니니까. 예. 야 이거 적어도 어디가 난파하거나 해적선 만나가지고 몽땅 털리면 내가 추산한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하염없이 항구로 나가서 이제 나갔던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기다리기 뭐하니까 항구 근처에 예. 또는 뭐 그 투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카페 같은 곳이 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서 이제 투자한 사람끼리 야 어떻게 소식은 있나 뭐 이런 의견들을 나누고 걱정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걸 이제 그 카페 사장이 본 거죠. 그 왜들 그렇게 걱정을 해? 도대체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얼마 투자했는지를 서로 징표가 없었으니까. 그제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아니 나는 뭐 100만 원이요, 1000만 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카페 사장이 그걸 그러면 저 칠판에 적어 놓으라고 투자한 금액을.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이 그래 적어 놓자. 그렇게 판을 적어 놓고 그 카페 사장이 증인을 선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보험의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모였던 카페가 영국에 있던 커피하우스라는 카페거든요. 예, 그 커피하우스 사장이 네. 그렇게 이제 투자한 투자자들이 하도 노심초사하고 하니까 고기 판에 적어놓고 만약에 배가 난파돼서 못 오면 이분들이 얼마를 투자했는데 내가 증인을 서겠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제 그 커피하우스 사장의 그 다음 때인 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의 해상보험 같은 걸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예. 그렇게 또 이제 금융의 한 행위인 보험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금융은 인간이 처음에 이제 지구상에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떤 의지하는 수단이었거든 거죠. 돈을 빌리고 또는 뭐 가축이나 현물을 빌리고 그걸 되갚는 그런 행위는 고대 중세를 거치면서 인류 역사를 이만큼 끌고 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지금의 금융으로 모습으로는 네. 역사적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서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인간의 네. 협동, 네. 협동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네. 큰 자금이 이제 모여지는 과정, 뭐 이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금융, 투자와 보험의 개념이 이렇게 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중요한 사건 그게 뭡니까? 네. 아마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학창 시절에 그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네. 이 사건에 그냥 뭐 밑줄 긋고요. 예. 또 그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시험에 이제 보기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 외우느라고 아주 고생들 했을 텐데 바로 예.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네. 왜 산업혁명이 금융이 지금의 모습으로 된 계기가 되었느냐? 예.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실은 뭐 1차 산업 중심에 물론 이제 상업이 극도로 발달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수공업이 좀 발달하면서 이제 생산한 물건들을 다른 나라와 또는 다른 대륙과 교역도 발달하긴 했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물량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뭐냐? 뭐 그전에는 소나 말이 끌던 이런 뭐 마차나 이런 걸 석탄을 떼는 기차가 끌고 가버리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에너지원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기계를 빨리 돌리고
그렇게 빨리 돌리는 기계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양 키우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또는 그 농사짓던 논을 가지고 있던 그 봉건 시대의 귀족들이 아니 저 땅을 밀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예.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이 기계의 발달이 이제 산업적으로 2차, 3차 산업으로 이제 막 커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까 우리 그 뭐 콜럼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돈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일단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서 했는데 이건 뭐 배를 빌리는 정도 돈의 규모보다 훨씬 큰 돈인 거죠. 예.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자금 수요가 생기니까 그 전에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이게 뭐 속칭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네. 조금씩 이렇게 빌려주고 했다면 이건 뭐 완전히 산업적으로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자금 수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고리대금의 모습을 띄었던 이 금융이 예. 이제 비로소 은행이라는 형태의 하나의 산업의 영역으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대 금융의 시작을 산업혁명 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혁명이 금융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그 자본주의가 네. 싹을 틔우게 되고 네.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게 역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발달을 하면서 네. 이제 판이 커지는 거죠. 네,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네. 예, 그때 이제 금융 같이 네, 커지게 되는 맞습니다. 거고. 거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예, 그 뒷얘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 예. 그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금융이 이제 성장을 하고 은행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는데 예. 그럼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실 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사실 예. 은행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딱 정형화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세에 실제 지금의 은행의 역할을 했던 건 놀랍게도 예. 예, 금을 세공했던 음. 그러니까 금을 막 이렇게 다듬고 그 세공했던 연금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딱 정확하게 화폐 이런 개념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금을 우리가 화폐 대신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금을 맡기고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은행처럼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어쨌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은행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생산의 3요소, 예.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3가지 요소, 이거 뭐 사회시간에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을 텐데 3요소 하면 흔히 토지, 예. 노동, 그리고 자본을 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기의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 3가지가 비슷한 비중으로 생산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버는 형태의 지금의 이제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라고 부르거든요. 네.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이익을 벌고 다시 물건을 만들고 그런데 물건을 만들던서 팔던 이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는 잠을 안 자고 저희 노동자들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하고 납기 맞춘다고 고생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가서 갚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냥 잠 잘 거 다 자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쟁 상황이 되니까 자금 수요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전에 예전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역할이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1900년대로 등장을 하면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과 또는 뭐 힘의 크기보다는 돈을 빌려주고 자금을 대는 사람의 입김과 힘의 크기가 훨씬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산업혁명 이후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던 것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산업자본주의였다면 예. 그 이후에 금융이 전체 산업보다 힘이 더 커지는 금융자본주의의 모습으로 근대 그렇군요. 금융이 이제 발전 또는 그렇게 변모해가고 성장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숨가쁘게 이제 여기까지 달려봤는데 네. 금융 자본주의의 태생 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서요 노래 한 곡 듣고 네네. 다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재정의 노래입니다. 헤어지자 말해요. 듣겠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가다가 우리 추억 생각해봤어.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우와 가까스로 본 너의 그 미소들 손을 잡고 늘 걷던 거리에 첫눈을 보다가 문득 고백했던 그 순간 가보고 싶었던 식당 난생 처음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너의 그 눈물들이 바뀔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을걸. 문득 너의 사진 보겠지. 새로 사귄 친구 함께 웃음 띤 네 얼굴 보며 말할 수 없을 묘한 감정들이 힘들단 걸 알지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한 번은 널 볼 수 있을까. 이기적인 건 나도 잘 알아. 그땐 그럴 수밖에 없던 어린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 그댈 정말 사랑했단 말이야.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영영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댈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테니. 자, 노래 들었습니다. 헤어지자 말해요. 박재정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라디오 집현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종교육원의 진동희 부원장님을 모시고 금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교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는 어떤 그 근대에까지 오기에 이제 어떤 금융의 흐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현대로 와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어떻습니까? 네. 이거 이제 뭐 요 앞 시간에는 이제 금융의 어떤 역사,
예.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금방 얼른 좀 이해를 좀 돕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럼 이제 근대를 지나서 현대 와서 이제 우리가 금융 이제 뭐 우리 정치자분들 다 금융 거래를 하고 계시니까 예. 이제 현대에서의 금융의 개념을 좀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금융을 정의하는 여러 이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게 금융은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이란 단어를 아무리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저기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저걸 내가 오늘 먹을 거냐 아니면 오늘 먹지 않고 다음에 먹기로 할 거냐 네. 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식으로 표현했으니까 뭐 그냥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네. 예를 들어 이제 집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뭐 30평대 집을 살고 있는데 조금 적기도 하고 네. 한 40평대 집을 사야 되겠어. 근데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이거 30평대 처분하고 해도 돈이 좀 부족해. 예. 그럼 이걸 빌려다가 사자. 그럼 우리가 흔히 지금 대출 받아서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미래를 담보로 돈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탄 거죠. 미래로 타임머신을 타버린 거고요. 반대로 30평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여기서 좀 조금 접어도 살고 네. 돈이 다 모이면 그때 가서 사자.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이 욕망을 미래로 띄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예금하거나 적금하거나 재테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문가는 금융거래는 결국 시간의 기술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욕망에 대한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이 욕망을 위해 돈을 빌려와서 금융거래를 할 거냐, 예. 아니 이 욕망을 절제하고 미래로 갈 거냐, 예, 뭐 이런 것이라고 또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의 욕망, 우리가 네. 가진 욕망이 시간 가치로 환산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금융을 흔히 이제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예. 시간에 대한 시간을 재할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재할당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를 어느 쪽에 둘 네. 거냐. 그래서 그걸 내가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쪽에 가치를 둘 거냐를 할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재할당. 예. 두 번째는 이제 자본의 재할당이라고 합니다. 자본의 재할당. 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은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지역이 있고 부족한 데가 있고 필요한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다른 상황들이 놓여 있는 이 자본, 돈을 예. 이렇게 고르게 나눈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필요한 곳에서는 남는 곳에 돈을 끌어올 거고 예. 남는 곳은 필요한 곳에 공급하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금융은 두 번째로는 자본의 재할당을 한다. 자본의 재할당. 예. 예, 들어보죠. 네네. 예. 어렵진 않으시죠? 예. 자본의 재할당이 예. 의도한 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본의 재할당이라는 뜻은 약간 네. 그 어떤 긍정 네, 네.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좀 약간 마음속으로 그 의문을 가졌던 게 네. 자본의 재할당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맞습니다. 부분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전 저금인 것이죠.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험의 재할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위험. 예, 위험의 그래서 아까 재할당. 예, 아까 제가 그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갔을 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네. 나 이거 저 배가 난파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보험이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생명보험이나 뭐 자동차 보험 이런 많은 보험에 가입하셨을 텐데 예. 내가 감당해야 할 위험. 내가 이 집이 불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아파서 치료비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을 이제 이 금융, 그러니까 보험이 또 금융의 한 영역이니까 그런 그렇죠. 금융 거래로 네. 분산하거나 재할당한다. 예, 그래서 흔히 금융은 이렇게 세 가지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과거부터 시작했던 금융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띠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세계 뭐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재건을 위한 각 나라마다의 이 재건의 노력들이 시작되고 당연히 이제 파괴됐던 건물들을 짓고 공장을 짓고 하니까 또 자금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금융이 뭐 이건 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 돈이 필요한 사건이 터지면 뭐 여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음 아프게도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사람들이 흘린 피와 그런 것들을 어쩌면 이게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금융이 사실상 먹고 자란 거 아니냐 뭐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네. 이제 현대에서 그 네. 말씀 중이긴 합니다만 네. 현대 사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가치보다 네. 금융 네. 이 돈의 가치가 훨씬 앞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가치를 우선하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네. 인간성까지 말살하는 네. 그런 최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경계도 하고 네, 경각심도 가지게 되는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금융이 가진 역할이 네.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 네. 주시죠. 네. 뭐 방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 사실 금융이 아픈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의 소유가 각자 개인의 노력과 뭐 개인의 어떤 뭐 이런 측면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고르게 다 자본을 소유하거나 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도 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제 세대까지도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돈 얘기하고 막 하는 건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금융이 발달해 오고 이제 금융이 쭉 이렇게 흘러왔는데 예. 몇 가지 사건으로 이제 현대의 금융을 좀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예. 뭐 여기서 뭐 이게 언급 안 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2008년에 미국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흔히 그렇죠. 미국발 마이크 금융위기라고 조금만, 예. 서브프라임 사태, 즉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렇죠. 사실은 네. 금융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서브프라임 사태는 많은 분들이 그 당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뭐 한 15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지났나요? 벌써? 네.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리먼 브라더스. 예. 이게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금융회사였던 그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그때 파산을 했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이 망할 수 있다는 걸 아마 거의 역사상 최초로 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쩌면 금융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중적인 또는 모순적인 모습의 결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정리를 좀 하면 네.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사기 위한 붐이 많이 불었습니다. 네. 실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도 금리를 자꾸 내려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대출 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대출 받아서 내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 거래가 되게 어려운 게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금융 거래를 하실 때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게 그 당시 미국에는 이 각 신용 등급마다 각각의 다른 이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부자들이 적용받는 대출은 프라임 대출이라 그래서 네. 그건 이자가 좀 싼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소득이 좀 어렵거나 흔히 말하면 뭐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대출입니다. 이 서브프라임 대출은 아주 독특합니다. 처음 대출을 해간 한 2, 3년간은 이자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이제 확 올라가서 계속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소득이 불안정하고 직업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뭐 그런 이자를 물고서라도 대출을 받으셨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위험을 감수했던 건 계속해서 부동산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오늘 좀 이렇게 조금 위험한 대출을 받더라도 뭐 나중에 집을 팔면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큰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갈 것 같던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꺼지고 네. 즉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제때 이자 상환이 안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 담보로 맡겼던 아파트나 집들을 다시 이제 되팔아야 되고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그 개인이 파산하고 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네. 그 금융기관에 또 돈을 투자했던 금융기관이 또 파산하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큰 위기가 왔던 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그 시대의 금융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아까 뭐 우리 DJ님께서 아주 아픈 구석을 찌르셨는데 금융은 사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연민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지금 사정이 좀 딱하다 이런 사정을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을 지금 실현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 결국 그렇게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네. 이제 그러면서 금융권에 자각이 일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네. 미국 내에서는 뭐 월가를 점령하라.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월가에 실제 천막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금융이 감정을 갖고 가진 이 금융이 가졌던 하나의 폐해를 예, 그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금융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거미줄처럼 금융기관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금융이 또 한 번 자각의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그때 금융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교훈을 남긴 것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뭐 비교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세계에서 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꼽으면 뭐 빠지지 않는 곳이 스웨덴, 덴마크, 뭐 핀란드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선진국이요. 네. 예. 과연 그런 나라들은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금융이 잘 되고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뉴스를 돌이켜 보시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은행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또는 그런 나라들의 보험회사가 잘 되는 얘기도 못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해서 내가 어떤 욕망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적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큰 집을 사야 한다.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돼. 난 집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임대제도 또는 뭐 국가가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집을 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또 혹시 내가 실업 상태가 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뭐 건강보험 제도나 복지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돈을 빌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주 부럽게도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어쩌면 정말 행복한 나라의 모습은 금융의 역할이 이렇게 계속 커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금융업의 속도나 규모가 적정할 때가 아닐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현대에 와서 금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이 어쩌면 개인 전체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목표는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이자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모든 곳에 돈을 공급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잘 떠올려 보시면 뭐 저도 엊그제 오송역에 차를 받쳐놓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예. 언제부턴가 공영주차장이든 일반 주차장이든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네, 그렇죠. 예, 그럼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현금 사용하는 게 계속 없어질까? 예. 그리고 뭐 저도 뭐 지갑에 거의 돈을 잘 갖고 다니지 않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가만 보면 첫 번째는 예.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예. 이 월급을 저희 아버지가 받아오시면 노란 봉투에 네. 어머니가 거기서 쓸 돈을 제합니다. 음.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제 살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버는 것 이상 쓸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달에 받은 것, 또 다음 달에 받을 것, 어쩌면 이제 올해 받을 모든 돈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 땡겨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없이 카드 쓰는 게 훨씬 더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차장이 어디고 전부 현금이 사라지게 돼 있고요. 또 지금은 학자금, 자동차 살 때, 또 뭐 우리 당장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도 사실은 카드를 사용하지만 이게 다 금융거래에서 대출 행위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면 금융기관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공급을 이 자본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공급하는 걸 공짜가 아니니까 무조건 받아서 쓴다거나 지금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래의 시간을 담보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곰곰 좀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 거기까지 그러시죠. 들어간다면 그러시죠. 우리 청소년들 많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쭉 정리를 좀 한번 해봤고요. 네. 예, 그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잘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1부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를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듣겠습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우디의 노래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해졌어. 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네 번의 계절을 너와 함께 할게. 평생토록 더 오래도록 더 영원토록. 음악처럼 꿈처럼 매일 새롭게 사랑을 주고 싶어.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기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난 건 기적인 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한 걸음 어둡지 않게 내가 널 비춰줄게.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면 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난 건 기적인 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러가기. 어떤 날엔 웃게 해줄게. 좋은 날엔 더 안아줄게. 슬픈 날엔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